박준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09년부터 파타야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태권도 전문가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고, 현재 지금 파타야에서 태권도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전공인데 뜻하지 않게 태권도 전문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보다는 제가 태국에 있는 파타야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야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사역지를 소개를 한다면 파타야는 세계 30대 휴양지 중에서 10번째 들어가는 휴양지이고 특별히 국제 관광 도시입니다. 연간 약 800에서 한 1000만 가까이 외국인들이 놀러오고 있고, 도시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불교의 나라답게 불교의 영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이하게도 이렇게 불교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파타야는 이슬람의 영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영성인데, 편하게 말해서 제가 이제 피카소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카소가 그렸던 굉장히 명작인데,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사창가의 여인들을 그린 그림인데, 태국을 특별히 파타야를 이해할 때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 특별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부모의 다수가 그런 사창가나 그런 술집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 번째 영성인 태국의 밤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파타야의 밤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태권도 사역은 삶의 일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제가 목회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내에서 아이들 태권도를 가르치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파타야 시청과 특별히 파타야 시교육청과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학교 내에서 시립학교 내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태권도협회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MOU를 맺고 학교 내에서 또 시립학교 태권도 팀을 만들고 지금 현재까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태권도로 배우는 학생들을 통해서 약 10%에서 15%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태국은 특성이 좀 다른데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과의 연결성, 부모들이 오면 자녀들도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큰 비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학생들을 통해서 좋은 직업 공동체, 크리스찬 직업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 사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용할 수 없는 아이들은 좋은 우리 성사님들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코치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저희 소망이기도 하고요. 하나하나의 결과물들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태권도 사역이 가져다 주는 유익함 속에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고 교회 개척이 다는 아니지만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저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약 10년의 태권도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학원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건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저희가 시립학교에 있다 보니까, 시립학교는 특별히 국가기관의 통제를 많이 받아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1년만 문을 닫았는데, 시립학교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체육 수업이 할 수 없었고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강하게 깨달은 건 나만의 공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교회 개척과 함께 사역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개척과 함께 특별히 제가 꿈꿔왔던 자립된 청소년들을 향한 청소년 교회를 하고 싶었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2025년도에
개척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1년을 좀 앞당겨서 2024년 1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 교회 개척의 중요한 점, 특별히 공간으로서의 센터와 교회로서의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종교적인 활동들을 센터 내로 들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센터가 운영이 될 때 단순하게 한국교회 지속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후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벌어들인 수입과 사범생활을 통해서 그런 내어지는 그런 헌금이나 도네이션 같은 걸 통해서 센터가 1년 내에 외부의 도움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립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사역의 자립성,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립성을 갖는 것이고 그 자립성을 갖기 위해서 학생들이, 나의 제자들이 그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가 전공이었어요. 그다음 우연찮게 태권도 사역을 하면 참 잘하겠다라고 하는 선배 멘토 선교사가 있어서 그 말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다 보니까 전문인에 대한 한계성이 좀 있었는데요. 특별히 태권도를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다면 저는 좀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단수에 맞는 자격증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범 자격증, 그다음에 심판 자격증, 그다음에 국제 심판 자격증도 있는데 그 실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대 시간에 맞는 단에 맞는 그런 그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권도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겨루기, 품새, 자유품새, 격파, 시범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본인의 특성을 살려서 준비해 준다라면 현장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목과 상관없이 스포츠 사역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사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을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학교나 그런 관공서와 관련된 곳에서 사역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학교 사역이나 분경이나 그런 지역 사회의 그런 그 스포츠 학교나 이런 곳에서 사역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에게 GMP란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개개인의 헌신과 수고함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나의 헌신과 상대방의 헌신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GMP를 표현할 때 헌신, 그다음에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의 헌신함과 수고함으로 만들어가는 성교 공동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